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100세, 120세를 우리 보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세포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보통 모여서 생물이 돼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나 개나 식물들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생물들은 세포가 모여서 생물이 됩니다. 모든 생물들은 생물 이전에 뭐가 있다? 세포가 있다. 그럼 세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요? 셀이죠, 셀. 이 셀은 한 칸에 칸, 방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모여서 사람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세포는 대략 한 60조 개에서 약 100조 개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세포는 육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우리 균들도 보면요, 제가 이스트 균이나 이런 거를 관찰하는 현미경을 보면 관찰이 돼요. 타액부터 시작해서 눈물, 콧물, 그냥 보면은 그냥 한 방울의 물이지, 그죠? 하나의 액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딱 보잖아요. 그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막 엄청 그 징그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세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이 손바닥에 어마어마해요, 진짜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 세포 조직 체계들이 정말 질서 있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의 세포, 60조 개, 100조 개 분의 하나, 이 하나의 세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프로그램, 에어컨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음향기기 이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첨단 과학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하나의 세포는 이 사람이 만든 첨단 기술보다 더 뛰어나고 정교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작동이 하나만 멈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세포가 하나로 생겼는데요. 그 세포에는 첫 번째는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세포질이 있어요. 세포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 크게 세포막과 세포질과 안에 세포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할과 상태는 보통 상피세포, 보통 이제 바깥세포, 우리 표면에 있는 세포들을 상피세포. 그리고 근육세포가 또 있어요. 뼈를 제외한 표면 안에 있는 모든 근육들, 근육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찌릿하거나 막 느껴지는 게 있죠.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는 이 느낌의 관계, 우리가 뭔가 만졌을 때, 이게 동그랗구나, 뭐 그런 거 차갑구나, 그런 게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화세포가 있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간에 형성되기 위해서 그 조직세포들, 연골 같은 것이 조직들이죠. 이 조직세포가 있고, 구성하는 이제 섬유화세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뼈도 세포로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뼈도 수명 주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120살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뼈는 한 5번 내지 6번 정도의 수명 주기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뼈의 수명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퇴부 골절 사망이요, 일반 사망에 비해서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80세에 돌아가실 분인데 대퇴부 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5배니까 한 10년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뼈는 좀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 게 보관이 잘 돼요. 영양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섭취를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 뼈에다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말려서 쓰레기를 먹는다든지 무말랭이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뼈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시금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먹는 뭐 소금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뼈를 특정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일례로 뼈가 정말 강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끼입니다. 토끼. 근데 토끼가 먹는 풀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저는 크로바를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풀인 줄 알았는데 저건 별로 안 먹고 거의 쓴 나물들, 고들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뜯어 먹어요. 근데 대부분 얘네들이 순을 꺾었을 때 하얗게 나오는 찐액들 있죠. 그거 많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세포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핵. 여러분, 핵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유전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게 핵이에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우리 몸의 대사를 결정하는 정보. 예를 들면 소화를 시켜야지, 잠을 자야지, 타액을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에 뭔가 림프액을 좀 보내야지, 담즙을 내가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렙틴을 만들어야지, 호르몬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모든 대사 정보, 그러니까 대사를 결정하는 정보를 핵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하는 사람과 이거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성, 성격, 피부색, 혈액형, 이런 것들이 우리 핵 안에 있어요. 이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그 염색체 안에 이제 DNA라는 게 있어요. DNA.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DNA와 DNA를 전달하는 RNA가 있어요. 이 RNA와 활성화된 유전자는 단백질을 통해서 계속 조절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먹는 단백질이 없으면 DNA 신호는 켜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호흡을 관여하는 폐가 있잖아요. 폐가. 그 다음 2차적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제2의 뭐라고요? 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에 한 구성물질입니다. 사람의 수명 중에 특히 100세를 살 수 있는, 100세를 좌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뽑는다 그러면 저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뽑을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그 가장 큰 비밀이 세포에 있어요. 세포에.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혈류 개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류가 사실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혈액이 됐다가 또 좋은 혈액이 되고, 이것을 개선이라고 해요. 혈류 개선. 근데 이 혈류 개선은요, 보통 체온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체온이 아니라 약간 고체온. 우리의 체온의 온도가 예를 들면 35도, 36도 미만 말고 37도, 37.5도 이 정도. 열은 아니지만 약간 체온 자체가 높은 게 훨씬 좋아요. 좋은데, 자, 이렇게 체온 상승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면역이 올라와요. 네, 면역이.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올라가. 근데 그때 바로 같이 되는 게 혈류 개선들입니다. 혈류 개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안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사가 잘 돼야 돼. 근데 아까 우리 대사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사의 기능을 결정하는 게 핵이라 그랬죠. 핵. 핵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대부분 좋은 양질의 단백질, 미네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잡아주는 것이, 대사에서 잡아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 생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 생성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 것인지, 120살을 살 것인지, 아니면 5, 60살까지밖에 못 살 것인지, 어쩌면 30, 40세밖에 못 살 것인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를 봤더니 산소를 잘 운반시켜요. 산소를. 그리고 영양도 잘 운반시켜요. 영양도. 그리고 얘가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발전력에는 혈류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냥 미토콘드리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발전기. 여러분, 전기가 뚝 떨어지면 우리가 발전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발전기 역할을 해요.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차요. 그러면 갑자기 숨 차는 게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폐활량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은데 유독 숨이 많이 차는 분, 운동할 때 그런 분들은 미토콘드리아 부족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날 수 있어요.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면 숨이 훨씬 안 찹니다. 그 다음에 흔히 혈관이죠. 혈관. 혈관이 저는 그냥 혈액이 통하는 관인 줄 알았는데 혈액을 흐르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관이 경화되면은 혈류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뭔가 뻣뻣해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혈관 자체는 혈액이 흐르게 만들어주는데 또 중요한 거는 혈관을 멈추게도 만들어요. 지혈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혈류가 흐르면 얼굴색이 좋아지고요. 모세혈관의 혈류가 멈추면
색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셨죠? 손에 고무줄로 막 이렇게 묶어 놓으면 손 색깔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안 통하면 파래지거나 검해지죠. 나중에 피가 안 가면 그쪽이 죽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어느 곳에 피가 안 가면 색상이 바뀌어요. 실제로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색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혈액이 안 통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집단적으로 많은 곳이 있어요. 물론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조직적으로 많은 곳이 바로 심근입니다. 심장의 근육들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운동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한 500개, 운동을 많이 하는 우리 뭐 주 선생님 같으면 5,000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나이가 60대인데도 20대 이런 젊은 아이들보다 미토콘드리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젊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대가 500개 있고요. 하나당 50대가 5,000개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진짜요. 학회 학술지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물론 뭐 80대인데 10대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산다는 건 좀 약간 억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 30년 차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장은 지속력이 극도로 중요한 세포예요. 심장은 계속 우리가 잠을 자도 돌고 놀아도 돌고 밥을 먹어도 돌고 농담해도 돌고 막 그냥 앉아있어도 돌고 서있어도 돌잖아요. 심장 계속해서 펌프를 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아요. 심장은.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집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과 뇌신경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해지면 가장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골격, 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초반에 대퇴부가 골절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퇴부 골절이 생기면. 왜냐하면 그쪽에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마치 내 몸이라는 은행에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만들어서 얘를 많이 모아 놓을수록 좋아요. 돈 많이 모으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모아 놓으면 병원 갈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요. 보통 20대가 지나잖아. 그러면 위액이 묽어지기 시작해요. 소화액이 적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몸의 수명을 결정하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수록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야 70세인데 어떻게 20대보다 지구력이 더 강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제가 같이 산에 가거나 하면 분명히 60대 어머니들이 20대 우리 젊은 사람보다 산에 더 잘 가요. 근데 막상 힘은 누가 더 세요? 젊은 사람이 더 세죠. 힘도 세고 근력도 있고 에너지도 많은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지구력 자체가 노인들이 더 많아요. 대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일을 하면 그 할아버지들도 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뭐가 활성돼서 그래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축소되거나 약해지면은 절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마을의 사람들이 100세가 넘어도 근력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은요, 안정적인 연비를 갖게 한다. 보통 자동차들은 오래될수록 노후될수록 연비가 나빠져요. 근데 사람은 연비가 좋아져요. 노인들은 적게 먹어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사 자체가 많아요. 대사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기도 하고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장 활성화된다 그랬죠?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체온이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치료라고 하는 게 요즘 나왔어요. 2017년 미국 보스턴 소아병원의 맥컬리 연구팀이 이 심근 허혈 재관료 증상인 소아 환자의 근육에서 분리한 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심근에 주입했더니 치유율이 약 80% 올라왔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전문 그것을 빼가지고 주입을 했는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치료 많이 나와요, 요즘엔요.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치료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나. 자, 근데 우리가 꼭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500개에서 5,000개 혹은 300개에서 3,000개, 거의 적게는 300개에서 한 5,000개까지 미토콘드리아 각 세포마다 들어있는데, 자, 노화로 인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활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의 90%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남들보다 밥 한 숟갈 더 먹어도 괜찮아요. 과식이 안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적은 사람이 과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소화 잘 돼?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그래요. 소화 정말 잘 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 많이 늘리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생산을 많이 시켜요. 90%의 에너지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시키고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해요. 그리고 산화적 손상들을 이제 조절시킵니다. 네 번째는 세포 자가 사멸, 오토파지 역할을 해요. 우리 세포에서 쓰레기들, 나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그죠? 칼슘 신호 조절이에요. 우리 미네랄들은 보통 우리 몸에 신경세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칼슘 신호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합성 조절, 호르몬 합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세포 염증 반응 조절까지 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호흡에 관여한다. 호흡. 그래서 이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거나 생성할 수 있을까? 1번이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 숨이 많이 찰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덜 차요. 덜 힘들어요. 근육도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근육세포 안에 있으니까. 하다 보면 몸이 좀씩 이제 덜 힘든 거 느낄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중에 숨이 차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늘어난다. 자, 두 번째는 소식입니다. 소식. 과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요. 반드시 소식을 하셔야 돼요. 소식. 자, 세 번째는 미생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유기농 음식을 꼭 드셔야 돼요. 유기농 음식을 다는 못 드셔도 몇 가지 이상은 드셔야 돼요. 거기서 유기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 있죠. 이것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대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얘 없이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간도 힘들고 위도 힘들고 장도 힘들고 폐도 힘들어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100세, 120세를 우리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화에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